계속 한 군데 원장님에게 맞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아니 눈 안 무겁게 하는 방법인데 이걸 오픈하기가 참 애매해서. 아니 여기 귀 앞에. 여기.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명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보톡스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갱 탈출할 수 있고요. 이제 보톡스가 생각보다 많은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잘하는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근육을 일부를 마비를 시켜서 이제 주름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이제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산이 있고 이제 유럽산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리지널이라 좀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되고 효과는 제가 경험하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산도 괜찮다는 얘기? 네, 거의 국산도 이제 그 정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리지널이 이제 외국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보톡스가 결코 뒤지지 않고 이제 K-뷰티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보톡스가 되게 회사도 많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저는 국산도 좋다고 설명드립니다. 이제 내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효과가 떨어졌어요. 이게 본인이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내성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보톡스를 맞아도 아예 효과가 없는 경우 이게 내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톡스는 독이기 때문에 본인의 해독 작용이 뛰어나면 보톡스에 내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각턱 보톡스는 얼굴이 작아지나요? 예, 작아집니다. 실제로. 이제 얼굴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에 유난히 턱이 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줄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사각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침샘도 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톡스를 맞춰서 이제 침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 효과 중에 이제 얼굴을 작게 만드는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효과는 뚜렷합니다. 근데 사각턱 보톡스라고 해서 맞고 해골처럼 볼페임이 왔어요. 네. 이런 경우는 근육 자체의 크기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볼페임이 오는 분들은 사실은 보톡스를 이제 턱 부분의 아래쪽에 맞아서 이 부분을 볼페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좀 더 이제 근육만 큰 경우에는 위쪽으로 맞아서 이제 보톡스를 볼페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시술하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잘 조절하면서 깊게 놓느냐 얕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에게 맞는 게 좋습니다.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라 그러면 이제 주사의 깊이나 아니면 범위를 잘 선택을 해서 놓게 되면 볼페임이나 그런 게 없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저희 환자분들 중에 10년 이상 저한테 보톡스를 맞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름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주름을 없애게 돼서 용량을 늘리거나 위치를 다르게 하게 되는데 그때 눈이 무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주름을 싹 없애는 것보다 눈이 안 무겁게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마뿐만이 아니라 미간 그리고 콧등 이런 식으로 주름이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를 하게 되면 이제 눈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눈 뜨는 근육의 움직임을 잘 확인할 수 있는 해부학 지식이 풍부한 분들에게 맞으면 그런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시술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흔히 시술하는 보톡스가 이제 스킨 보톡스, 그리고 주름 보톡스, 그리고 근육 보톡스, 그리고 볼륨을 줄여주는 보톡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의 층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충분히 경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맞으면 이제 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승모근에도 맞아요? 네, 보통 승모근 여자분들이 이제 드레스를 입으셔야 될 때 이제 이 승모근이 너무 부각이 되면 안 이쁘기 때문에 승모근 보톡스를 맞게 되고요. 보통 승모근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전에 하는 게 좋고 늦어도 2주 전에 정도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샘 보톡스? 얼굴 네. 살인 줄 알았는데 침샘 비대증. 네. 여기 자가 진단법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자가진단법은 어금니를 꽉 쥐었을 때 여기가 커지는데 이 중간 부분도 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침샘도 큰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는 침샘 보톡스를 같이 맞는 게 좋습니다. 리프팅하고 보톡스를 같이 하는 게 효과가 좋은 거. 네, 효과가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리프팅은 얼굴을 당겨주는 건데 얼굴이 작아지면 당기는 힘이 많기 때문에 리프팅 레이저와 이제 보톡스를 같이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보톡스의 리터치는 네. 어느 정도 주기로? 사실은 요즘은 저는 리터치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만족을 하셔서 리터치는 하지 말고 다음번에 맞을 때 그걸 조절하는 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덜 처지기 때문에 안면 거상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거를 안 해도 충분히 동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시술로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톡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관리도 좀 더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피부가 탄력이 좋을 땐 효과가 좋고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덜 늙기 때문에 빨리 이제 무언가 시술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본인이 내 얼굴이 처졌다 느꼈을 때부터 하시는 게 좋고 요거는 사람에 따라서 30대가 될 수도 있고 40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분은 20대 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제 얼굴이 뭔가 부족하고 이제 처졌다고 느끼시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하고 당장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 시작을 해야 될지 컨설팅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의 보톡스 레시피에 대해서 네. 공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환자분에게 맞춤을 좀 더 하는 편인데요. 흔히 말해서 얼굴에는 나쁜 주름과 좋은 주름이 있습니다. 이제 나쁜 주름은 미간에 생기는 주름과 이제 이마에 생기는 주름은 저는 나쁜 주름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 주름은 없애는 게 좋다고 설명드리고요. 눈가에 생기는 주름은 저는 웃는 인상을 만들기 때문에 좋은 주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눈가 보톡스는 조금 피하거나 아니면 약하게 놔드리는 편인데요. 환자가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팽팽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눈가까지 해서 얼굴 전체에 보톡스를 맞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본인의 나쁜 인상을 바꾸시는 분들은 이마랑 미간 그리고 콧등 보톡스를 먼저 하자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톡스는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가격에만 따라서 움직이긴 하는데 근데 이 보톡스를 해보면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환자분이 원하는 이제 얼굴상이 있고 없애야 하는 주름이 있고 해서 그리고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이제 보톡스를 놓는 방법과 깊이 그리고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랑 꾸준히 10년 이상 오셔서 보톡스를 맞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거기에 맞는 보톡스라는 게 중요해서 무조건 얼굴이 팽팽해지는 동안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덜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저속 노화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보톡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미용실에 맞는 건 불법입니다. 병원 외에서 맞는 거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네. 병원 외에 딴 데서 맞으신다는 분이 있으면 보톡스가 아닌 걸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톡스 자체는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독이고요. 이제 우리가 쓰는 보톡스는 거의 미량입니다. 아주 조그만 양이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보톡스를 맞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약 이게 보톡스를 맞아서 이제 혹시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되려면 보톡스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한 1000개, 10,000개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됐다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보톡스는 사실은 맞은 다음에 눈이 안 보이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건 필러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보톡스는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 보톡스는 부작용은 거의 잘 안 생기는 편이고 혹시나 생겼다 그래도 다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어떤 사람이 놓느냐에 따라서
잘 놓는 사람과 이제 그렇지 못하는 원장님들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술 경험이 많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 찾아가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형외과는 솔직히 말해서 비싼 편인가요?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좀 더 비싸고요. 이제 이 보톡스라는 게 하나의 약을 가지고 얼마나 희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톡스의 효과가 오래 가느냐, 적게 가느냐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하나의 앰플을 가지고 많이 희석을 하면 많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질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희석을 최소한을 하는 편이라 이 간격을 효과가 오래 가도록 하는 편입니다.